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두 번째 목사님 또 불러주시는데 아마 잘할 때까지 해야 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달 전에부터 이제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의사가 또 저밖에 없고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제보를 해가지고 하려 해서 강의는 이제 내가 주 종목은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내가 의사를 한 지 2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5년 되기 때문에 거쳐간 환자들과 죽은 환자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거를 가정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노화와 근력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건강이라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 어떻게 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근력이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옛날에 이제 한 몇 년,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한 55세 때 이제 눈이 이제 망막병성이 와서 한쪽 눈이 실명하고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운동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꾸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한 70대까지 이제 어머니 가게에서 도와주고 했는데 문 열고 문 닫고 친구한테 놀러 가고 좀 봐주고 이런 활동이 다였는데 계속 적자를 보니까 내가 적게 만들었죠.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게 만드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예 집에서 안 나옵니다. 눈도 안 보이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다른 지주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엄청 약해지면서 바로 한 5년, 10년도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냥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다가. 그런 그 생활을 보면서 남자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게 노화 근력에서 남자들이 중요한데 남자들이 이제 목표가 상실하고 이랬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본인이 이제 어지르게 꺾었을 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근육이 완전히 소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제 환자 중에 계속 80세 할아버지 계시는데 그분도 어떻든지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긴 왔어요. 계속 아픈 게 오긴 오는데 막 출퇴근하듯이 옵니다. 그러는데 그제 교회 다니신 분인데 이제 계단에서 이제 남이 툭 치가 넘어져서 다리가 약하니까. 근데 고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계속 아픈 거 오다가 어느 순간 또 할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화장실에서 대변보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쓰러진 채로. 우리 옛날에 어른들 밖에서 추운 데서 화장실보다 많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원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몸이 약하니까 심장이 약하고 그러니까 아마 넘어지면서 심장에 어떤 부하가 걸렸든지 뭐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늦게 발견하니까 이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만큼 체력이 안 되면 심장이 부하가 걸린다는 걸 알았고 또 이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한 게 작년에 제가 마닐라 리앙 교회라고 해안가 가는데 거기서 배식회를 했는데 제보고 배식회래요. 잘 노니까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애들 배식 나는 적게 먹잖아요. 애들 쪼개난데 이거 완전 유치원생 아이들을 갖다가 얼마나 먹겠나 싶어. 내 용량이 조금 더 줬더만 모지된대요. 내 용량의 3배를 주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 보고 그럼 이거 다 먹냐고 다 먹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찬 안 먹는데 그 반찬 계란 하나가 이제 특식이니까 그거 하나 준 게 이제 다인데 걔들이 주식이 이제 쌀값이 비싸니까 고기 한 번 들어갈 때 밥만 먹는 양이 쪼개난 지 몸 밥만 한 밥그릇 가지고 들고 가서 먹더라고요. 내 입보다 작은 애인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놀랬죠. 그만큼 이제 그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오래 먹다 보면 이제 몸이 다 이빨하고 다 망가지고 50세를 못 넣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 시대에 선교사님 보고 밥 먹으러 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밥 한 대야를 먹잖아요. 점심 때. 그거를 보고 엄청 놀랬다고 하는데 완전 한 대야를 먹는 걸 보고 그런데 이제 거지도 숟가락 들고 다니고 먹더는 거 보고 엄청 놀랬다는데 왜냐면 온 나라 또 전 세계에도 숟가락으로 먹는 나라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거지도 숟가락을 들고 먹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숟가락 문화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마 위생적으로 손으로 먹는 것보다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세가 많을수록 식사 이런데 이제 밥 밀가루 어준도가 워낙 먹고 쉽게 먹게 되니까 이제 먹고 또 이 단백질에 대한 영양 불균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양 밸런스가 좀 깨지고 또
우리가 먹는 거에 1차적 목표는 배고프니까 칼로리 보충용으로 많이 먹지 건강을 생각 안 하고 죽을 허기만 채우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이가 드시면 간단하게 간편하게 편한 것만 먹으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강하게 되는 데는 부족한 식단이다. 이게 이제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 근력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화 다음 이 제목 컨텐츠는 이제 제목은 1번, 2번은 노화란 어떤 것인가 하고 근육이 재산이라는 그걸 가지고 잠시 한 반을 사용하고 나머지 3번 가지고 이제 3번은 평균 수명과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평균 수명하고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평균 수명하고 우리가 비교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나도 궁금증 맨날 가지고 있었던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내 나름대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도 나이 든 사람들을 이제 옛날에 나 이제 세 번째 이야기했지만 옛날로 치자면 제가 나이 50대 초반인데 이제 우리 6.25 때 되면 60은 못 넘었죠. 그러니까 나도 10년 뒤에 돌아가실 사람인데 전혀 그래 이제 안 보이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그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노화라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생명체가 성숙기에 접어든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 및 기능이 감소돼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아주 영어로 적어놨죠. 에이징하고 시네센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자연계에서 이 보편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자연현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자연현상으로 이라도 갈수록 이전에 비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아까 말했는데 그 수명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화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이유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자연 현상인 그만큼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제 인간의 어떤 능력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무슨 이론을 잠시 설명해 주면 프로그램이 이르는 유전자 내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유전자 내에 이미 노화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어서 시간이 증가됨에 따른 태생성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이고 다음에 유튜브 한 3분짜리 보여줄 건데 이거는 DNA의 그 끝에 있는 세포 텔로미어라는 세포 그 끝에 끄트머리 있거든. 그게 세포가 변하고 변하고 사용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다 사용해지면 노화 세포가 쌓여져 가지고 결국 정상 세포를 다 망가뜨린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잠시 유튜브 보겠습니다. Health is the most valuable thing we have in life, but we tend to forget that until we lose it. We're living longer than ever before, which is great. But an unforeseen consequence of this is that we also spend a larger and larger portion of our lives being sick. Getting old currently means spending more time in pain. So scientists are trying to shift the attention of the medical community from optimizing lifespans to optimizing health spans, the part of our lives during which we're disease-free. To do this, we need to attack the root cause of almost all bodily defects, aging itself. Unbeknown to most people, the science of aging has made enormous progress in the last few years, with human trials about to begin in the near future. Let's look at 3 examples of discoveries that might benefit people who are alive right now. One, senescent cells. Your cells have an expiration date. Each time one of your cells divides, it copies its chromosomes. Because of the way this works, they lose a tiny bit of DNA at the ends. This could be catastrophic, so to protect themselves, we have long segments of DNA called telomeres that sort of act like the stiff bits at the end of shoelaces. But they shrink with every cell division. In some cells, after a number of divisions, the telomeres are gone and the cell becomes a zombie, a senescent cell. Senescent cells stay around and don't die. The older you get, the more of them there are inside you. They harm tissue around them and are linked to many diseases that accompany old age, like diabetes and kidney failure. But what if you could kill them off? Scientists genetically engineered mice so that they could destroy their senescent cells as they pleased. Older mice without senescent cells were more active, their hearts and kidneys worked better, and they were less prone to cancer. Overall, they lived up to 30% longer and in better health than average mice.
Since we can't genetically engineer all of the cells in the human body, we need to find another way to get rid of our senescent cells. But how do we kill them without harming healthy cells? Most cells in the body commit a programmed cell suicide when they're damaged, but senescent cells don't. It turns out that they only produce a protein that tells them when it's time to die. So, in a late 2016 study, mice were given an injection of this protein. It killed 80% of all their senescent cells while causing almost no harm to healthy cells. The treated mice became generally healthier and even regrew lost hair. As a result, there are a number of new companies looking at treatments involving senescent cells, and the first human trials will start soon.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첫 번째 설명이 그거 아까 내가 말한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줄기 세포 채상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한테 적용 안 하고 다 그 쥐한테 적용해가 실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래서 자꾸 실험하고 있다는 건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라디카 이론이라는 거는 그냥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손상돼서 방어 체계가 약해져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지금 이론의 적이,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없고, 또 유전이나 또 환경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노화에 대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미치는 것이 노화 현상을 갖다 피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자기 관리를 통해서 또 이런 걸 늦출 수는 있다. 이 하는 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모 정행기 나이 들면 근육이 재산이라는 거는, 이 근육이 재산이란 말은 지금 한 1, 2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도 이래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재산이다. 운동 안 하고 근육 키우는 법 이래 가지고 뭐 그리 하고 이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조선일보가 그 한 1, 2년 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이제 신문 기사들이 이제 여러 오래 사는 그 지역의 노인들을 조사하면서 근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 어떤 그 얼마나 오래 사시는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 이야기 보면 원인이 뭐 여러 가지 그 건섬유가 기능이 약해지고 호르몬 때문에, 그 다음에 염증 유발 때문에 나이 들어도 들어서 유지하려면 근력이 한 35% 몸무게 35%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고 하시면서 이게 이제 염증 유발 물질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근력의 손상을 일으키고, 근력의 손상 때문에 이제 그 비만이 일어나고, 비만 이런 그 원인 때문에 이제 사람이 그 여러 가지 그 질병이고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와 함께 근육량의 손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감소증으로 불려지는 근력의 감소 현상으로 근질량, 근력, 그다음 파워, 지구력, 근육 수축 속도 감소를 가져온다. 그래서 근육의 최고 강점은 언제 나타나느냐? 20세, 25세, 30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차 근육이 65세 되면 25%가 감소한답니다. 그리고 매년 그 다음부터는 65세부터 매년 1%씩 감소해가지고 80세가 되면 근력이 5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65세부터 급격하게 근력이 손실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제 근력량이 훨씬 많은데, 여자보다 훨씬 많은데 65세부터의 감소 속도는 남자들 훨씬 빠르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집에 활동 안 하기 시작하면 근력은 금방 다 손실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력이 손실되고 나서 문제는 이 표를 보면 어떤가 하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떤 표냐면 미국에서 이제 65세 여자를 그냥 체성분, 그 성분을 비교를 했는데 한 2년 동안 MRI 찍어 관찰했는데
몸무게는 그대로 변화는 없어요. 근데 밑에 내려간 거 하사표 있죠. 밑에 내려간 게 뭐냐면 저거 그 근력량이 떨어진 거 말합니다. 근력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 특히 하지 근력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체중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지방이 많이 차기 시작한답니다. 그 내장 지방하고 전부 다 그 있는 자리를 전부 내장 지방 그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장 지방 그 근력 안에 있는 지방도 있는데 거기 다 차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몸무게는 변화 없는데 운동은 안 하고 못 먹었다 이래 되면 근육량은 계속 빠지고 그 자리는 그대로 지방이 채워진다. 그럼 지방이 채워졌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결국 이제 근력이 없기 때문에 낙상이 일어나고 뭐 기능장애, 그것도 삶의 질 저하, 사망률이 증가시키고 심혈관 대사질환 이 모든 것이 이제 비만 때문에 그 이제 근감수증에 의한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근력 손실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냥 시체 활동과 운동에 대한 일반 원칙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노인의학회고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운동해라고 노인들한테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움직여라. 그 다음에 매일 체조를 해라. 그 다음에 노인들은 매일 산책을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 이건 대 알고는 있죠. 그건 실천은 안 하는 거죠. 가능하면 체온 변화가 격한 시간 대비 운동해라. 운동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여럿이 함께 해라. 특히 남자들은 혼자 안 하죠. 여럿이도 안 하고. 여자분들은 여럿이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헬스장에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여자분들 할머니들이 다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할머니들의 모든 정자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파가지고 조금 이래 풍이 왔다든 이런 분들이 걱정이 운동하려고 조금 애쓰는 분이 있고 정상적인 몸을 가진 분들이 운동하는 건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만큼 여자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반드시 여럿이 이 시간에 정해놓고 이 시간에 운동하러 해야 된다고 강요하면 아마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남자들 파트, 아까도 돌아가신 분도 다 남자분, 그래서 남자들이 수명이 훨씬 더 짧게 작동한다. 일상을,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일상은 안 하는 사기도, 여자들은 애써서 밥 먹으려고 일어나고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목표를 가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루 스케줄, 일주일 스케줄, 한 달 스케줄 이런 거는 전부 약속을 잡아놔야 사람이 일어나지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안 벌어도 움직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 정하고 교회에서 약속 정해주고 무슨 행상다면 다 참석해가지고 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번째 운동은 여럿이 함께 좋다. 그 다음에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제치한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기본적 원칙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을 할 때, 오로지 이제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만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이제 준비 운동을 하면 좋겠죠. 운동의 강도를 또 기간 증가시키면 또 좋습니다. 주 3회 하면 좋다. 근데 이제 심혈관계는 훨씬 좋겠죠.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거는 근력입니다. 근력은 저항 트레이너라는 거는 근력이 아픈 만큼은 우리가 막 잡아주는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고정 자세에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인에서 25% 100% 정도의 근력 향상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8가지 10가지 정도 운동을 10회로 주 2, 3일 해라 말은 이거는 사실 혼자 하기 힘듭니다. 남자들 특히.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제 트레이너가 좀 있다든지 하면 근력 운동을 이제 준식으로 돈을 좀 주고요. 또 해야 그 자기가 나오지 무료로 하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어느 돈을 좀 줘가지고 하면 이 운동하러 좀 놓으실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하면 근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나중에 이 질병이 좋아지기 때문에 느낌이 이제 다시 하루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균형 감각과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그거 한번 트레이닝을 하죠. 지금 우리가 좀 유연성 그 스트레칭 교실을 하죠. 스트레칭 교실 하면 남자분 아무도 안 오십니다. 여자분 오십니다.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사실 스트레칭 하고 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옵니다. 나도 부끄러우면 도와주지만 여자분들 많은데 부끄러워서 안 오는 분이. 그래서 남자들 여름에 모여가지고 단체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안 오려고 하고 싶은데 안 올라는 분 많기 때문에 어찌라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운동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와 노화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울증하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제 어떤 형태인가 하면 남자들은 특히 은퇴 이후가 많고 안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들은 한 10년 동안 사별하니까 또 혼자 사시면 또 우울증 그런 게 좀 오죠. 그래가 경제 문제, 그다음에 질병 때문에 오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 뭐 경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으로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이제 사람을 갖다가 못 움직이게 만들죠. 이거는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서 조금 같이 치료하면 제일 좋고요. 그 빈비는 여러 가지 그 노인들이 이제 활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먼거리에 식이섬유가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섭취하는 거를 갖다가 그 떨어집니다. 채소를 갖다가 배불리 엄청 먹을 수는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게 식이섬유가 떨어지면서 또 변비가 오고 또 배변할 때 힘주는 복근의 그 힘 있잖아요. 그게 힘을 주는 그 힘이 약해가지고 대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근의 장에 그 근력이 힘이 있어야 대변이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약을 엄청 먹죠. 그래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복합적 문제 때문에 장 운동이 저하되고 변비가 옵니다. 또 노인 고혈압은 이게 그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옛날에도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혈압이 떨어진 사람도 그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게 동맥경화 때문에 벽이 딱딱해지고 이게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자연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다 정상인 사람도 자연현상으로 고혈압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도 아까도 말했지만 근육이 다 소실되고 거기 다 지방세포가 있으면 지방이 늘어갈수록 당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당성 장애라고 그러죠. 그 저로 비만이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운동 안 하시면 그 65세 한 당뇨병 유병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질환은 뭐 고유 관절염, 루마티스도 여러 가지 관절염은 자연현상으로 그 관절이 닳아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통증 만성 통증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이건 온몸이 아픈 겁니다. 아파서 계속 아픕니다. 자도 아프고 어느 병원 가도 온 병원 돌아다니도 아프다는 거를 계속 아프답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이래 야주고 저래 주고 대학병원 가면 이게 이제 귀찮죠. 환자는 변명은 안 하고 아프다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신과가라 합니다. 그래서 답변 선생님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이유로 본인 아프다 했는데 또 딴 데 가라 하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 환자도 우리도 한 70대 되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 저쪽에 하도 대학병 다 돌아다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할 수 내가 바쁘지 뭐 운동해라고 좀 집에서 뭐 TV 틀어놓고 운동을 하고 좀 해라니까 이제 병원 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동하니까 그 근육을 만졌을 때 안 쓰는 근육의 이제 통증이 좀 사라지거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사라져요. 처음에는 좀 아프지만 그 아픈 부위가 사라지니까 병원으로 오는 횟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근육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 또 먹거리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매가 있죠. 치매는 이제 어떤 거냐. 치매는 정의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후천적 그 뇌질환에 의해 가지고 다발성 인지장애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정의인데 이게 딱 구별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인지장애라 해가지고 난 치매 아니 하는 사람 많은데 만약에 치매 진단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 기억장애 있는 데다가 뭐가 동반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먼저 봤을 때 일상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마트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응? 평상시에 잘 가는 사람이 마트를 못 갔다든지 교회를 잘 가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못 간다든지 길을 잃는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치매 초기 현상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그다음에 분명히 물어봤는데 대답해 줬는데 또 뭐냐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행동을 할 때 이게 치매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기억장애는 하고는 다르고 이 기억장애 사람 교회 가고 마트 가고 돈 세고 뭐 돈 관리하고 이거 다 된다면 이거는 이제 치매는 아니고 이거는 인지장애라 해가지고 그냥 기억력이 장애. 물론 이제 인지장애가 심해지면 나중 치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에 있는 사람들의 환자 특징은 이렇고 그래서 이제 치매
이 여기서 끝나진 않죠. 근데 치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라 뭐또 알츠하이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한 70,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 되고 미국은 더 많습니다. 한 85세가 넘어간 미국 한 50%가 알츠하이머로 육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80세 되면 한 30%그 육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치매가 유병률이. 근데 알츠하이머라는 알츠하이머 박사가 개발하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독성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그 알츠하이머 그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붙여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그는 후천적으로 그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머릿속에 쌓여가 분해가 안 됩니다. 그 계속 쌓이면 이제 치매를 유발하고 결국은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온갖 거를 시도를 다 하고 온갖 파도 그 치매를 막을 수 없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치료법이 개발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겨우 조금 연기시킨다는 그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걸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 개발 중인데 앞으로 한 10년 동안 개발 계획이 없답니다.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약 개발하려면 몇십 년이 걸려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미국 매일 유명한 제약회사가 다 덤벼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임상 상상 실패했다는 말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하다가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아예 지금 약이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전부 다 1980년대, 90년대에 개발된 약입니다. 그 20년 동안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는 근데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 인자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울증하고 아까 말한 비만 온갖 게 위험 인자지만은 근데 포지티브 효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호 인자를 해가지고 운동하면 또 이게 좋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든지 더 공부를 하든지 그래야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말씀 외우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를 쓰고 머리를 생각해서 쓴다든지 뭐든지 애를 써야 이 치매가 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교회가 이제 다시 PTC를 열어주려는 거 모르겠는데 그거를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환자들은 저한테 말합니다. 언제 죽냐고. 제가 어쩌면 모르지. 그런데 환자들은 내한테 말합니다. 죽기가 쉽지가 않다고. 절대 죽은 그릇이 죽으려면 의사들 다 살려냅니다. 완전히 심장마비 아니고는 다 살려냅니다. 완전히 갑자기 돌연사 말고는 전부 다 살려내는 거는 전부 다 살려내면 어디 가가시나 용원병 다 가겠습니다. 그래 바에는 약 잘 먹고 잘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주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들 오면 내 언제 죽냐고 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내가 신도 아니고 계속 언제 죽냐 언제 빨리 죽어야 돼 그 이야기 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제 환자들에 있는 환자들 한 거의 제가 100세 넘은 할머니도 계시고 걸어오시는 분들 90세 근처에 있는 분이 수두룩합니다. 남자들은 85세가 그 근처로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90세 남 근처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10년 뒤면 100세로 들어갈 때 나중 수명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제가 이제 두 개를 본 거를 한 건 기억난 거를 잠시 봤는데 벤자민 버튼이 시간에는 거꾸로 간다. 이거는 10년 전의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는 다 여자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내가 이제 노인을 생각하게 된 그게 있는데 이 벤자민이 어릴 때 세계 1차 대전에 태어났는데 노인으로 태어났죠. 80세 노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아원에 버려집니다. 그게 버려지면 자기가 점점 조래 브래드 피트로 변합니다. 젊은 사람으로. 근데 이제 옆에 애인을 만나죠. 무용수인데 그러면서 무용수는 할머니가 되고 지는 아기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나중에 헤어졌다가 이제 벤자민이 이제 치매처럼 변하고 나중에 이제 치매가 생겨가 옥상 위에 올라가 막 있습니다. 꼬마랑 아기가
근데 이제 조 무용수가 할머니가 되고 그 품 안에서 벤자민이 이제 죽습니다. 편안하게 평생 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품은 알아보니까 그 품 안에서 죽는 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면서 조 머릿속에 내가 태아되면서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생각을 조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보면 특히 이제 할아버지는 일 안 하는데 할머니들이 80세, 90살가 되면 병원에 오시긴 오세요. 막 어쩌다 또 수에 따라 병원 오긴 오는데, 근데 이제 그거 딸하고 아들 오면 더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오가지고 보호자가 데려가면 할머니인지 다 죽어가니까 영양제 맞춰주라고 이래 옵니다. 그럼 우리가 딱 알지. 평상시에는 잘 굴어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 그 아들 자식 오면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자식들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영양제를 맞추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 그 모습을 아는데 자녀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 좋은 거가 더 다 나죠. 우리가 애기들 100원짜리 뭐 하나 요거 더 주고 더 주고 하면 이거 비싼 거 맞듯이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대화가 되구나. 애기처럼 암만 이거 대학 나오고 지적 수준이 높아도 그 대화 현상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부모님을 잘 모십니다.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뤄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똥오줌 싸고 뭐 하는 거는 애기가 똥오줌 잘 갈아입히다. 똑같은 원리인데 그만큼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은 우리도 겪을 거고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스틸 앨리스라는 거는 저는 50대 하버드 대학 그 언어학 심리 현실을 실제 이야기죠. 50대 심리학 언어학 교수인데 자기가 강의하다가 중요 단어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길을 까먹어요. 근데 이건 뭐냐 자기가 50대에 그 알츠하이머가 걸립니다. 조기 알츠하이머라 이거 유전병이죠. 그래 걸려가지고 그 뒤에 이제 가족들이 완전 그거는 엄청 심해지죠. 근데 화장실도 가는 거 까먹고 화장실 시하고 되고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가족도 애 안에 그린 이야기가 스틸 앨리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장인도 조금 그 초기 치매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최윤희 집사하고 같이 봤죠. 그래서 그 이해하기 위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균 노화 권력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고,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에 관심 가지고 있는 평균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 수명은 한 10분, 20분 만에 하고 마칠게요. 원시 시대 세상의 바깥 사람들은 기원 전까지는 몇 세 살았다는 대충 알아요. 예수님 시대는 한 1세까지 살았다는 평균 수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기원 전에는 한 20세라고, 그 다음 애구 시대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원시 시대라가 몇억 년 전에 우리가 창조론의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숭이 정도의 수명이 밖에 안 되니까 동물식 우리가 개는 한 10몇 년 살잖아요. 그 수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바깥 세상에서의 수명입니다. 그 원시 시대는 10년이라 잡아놓은 거고 그래 수명입니다. 근데 조선 시대는 이제 30 다 비슷합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수명이 31세, 2세에서 안 변합니다. 근데 왕들은 조금 높았죠. 영조가 83세까지 살았는 거 외에는 다 빨리 죽었습니다. 왕도. 근데 조선시대 왕은 잘 먹었지만 안 움직였죠. 아예 안 움직였죠. 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죠. 여자도 많고 또 온 백성에서 오는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사람이 쏙 끓어가지고 빨리 죽었을 건데 그래가지고 영조만 이제 83세 살았고 나머지는 다 빨리 죽었습니다. 근데 조고 때문에 46세로 올라갔습니다. 영조 때문에. 예. 그래 70년대 우리가 1950년대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한 60세가 안 됐을 거예요. 6.25 때. 70년대에 와서 61세로 올라갔고 이제 한갑 이야기는 62세 절대 나왔죠. 85년도 66세, 2010년도에는 79세, 현재는 82. 지금 한 83세, 4세까지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83세라는 거는 젊은 아가 0살 아가 죽을 운명의 확률이다. 그냥 일반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뭐 병으로 죽든 뭐 다 포함합니다. 근데 그만큼 83세는 오래 사신 거. 그러면 할머니들은 거의 90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할아버지들은 조금 더 밑입니다. 80세에서 85세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항상 5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수술할 때 내가 20년 전에 수술하는 환자를 보낼 때 80세가 넘어가면 수술을 포기합니다. 할머니 곧 죽으니까. 죽을 사람 수술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70대는 다 해줬거든요. 요즘은 우리 환자들 80대는 다 수술해 줍니다. 90대는 안 해줘요.
왜 94는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서. 그 벌써 이 20년 사이에 벌써 10년 오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는 100세 시대 이야기해주고, 이제 90세 되면 100세 넘은 사람 수술 안 해주고, 94는 해주고, 또 20년 그러면 100년 되면 내가 이제 120세까지 살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 내 견주로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다음부터 볼게. 그 이제 성경 이야기로 잠시 돌아볼게. 근데 성경에 나는 왜냐면 궁금증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걸 어떻게 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읽고 나서 전부 다 900살이 나오는데 900살 읽을 때마다 모두셀라 969 빼고는 다 내옵니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매일 오랜 산 사람이 모두셀라인데 969만 딱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어릴 때 다 시험 치고 어렸기 때문에 그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까먹습니다. 의미가, 왜냐면 900살이라니까 내가 그때 다 80밖에 안 사는데 900이라는 거는 공표 하나 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왜 이래 살았을까? 이거는 인간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넘어갔죠. 근데 이제 이 모세의 시를 보면서 성경의 나의 수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됐을 때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가 시를 씁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시인데 우리의 영수는 70이요 강건한 80. 이거는 옛날 목사님들 전부 다 언급했습니다. 거의 다 100%다 언급했어요. 그래, 이 나이 또래가 그때 시대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야 돼. 그 말이 이제 90편 10절 그리고 뒤에 이제 후반부에 놓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보세요. 왕이었기 때문에 왕자였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그 애국에서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그렇게 모세 내가 상상으로는 덩치는 클 거라 생각합니다.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미디안 간야로 갔을 때 지는 목자로서 양을 얼마나 쳤습니까? 또 양고기들 많이 먹었겠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내가 자기 입장에서 80세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 나이는 80세가 됐는데 나는 이제 그 평균을 말하지. 자기가 살았어요. 평균을 80세가 됐는데 난 죽을 나이가 됐는데 왜 날 보고 시키냐. 이제 이래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이죠. 왜냐. 그 평균값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텨준 모세가 그래가 끝에는 안 되니까 혀 뻣뻣하다고 내 말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론을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여기까지 지향할 때 계속 아론 따라가서 옆에 아론이 다 도와줍니다. 막대기 아론이 다 해주고 전부 다 해주는데 말도 아론이 다 하고 모세는 아론한테 말해주면 아론이 다 말하고 이런 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모세가 직접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만큼 모세가 약했다가 근데 120살까지 지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그 7절에 보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은 채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그 어떤 뜻을 가졌으면 그 사는 건 생명이라는 건 얼마든지 기각할 수 있다는 게 아마 모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이제 노아 시대 이제는 워낙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이게 끝에 가서 이 나의 영혼이 이 사람과 하지 않겠다. 이 사람 언제든 못하리라가 언젠가 죽을 운명으로 만들겠다. 그날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는 말을 갖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 이래 120년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120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세울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울 때 400년 동안 너희 백성이 괴롭힘을 애굽 가서 괴롭힘 당할 건데 그거를 내 자손의 4대 안에 보니까 1대를 100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쓰고 있는 그 창세기를 쓰는 시기는 BC 145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 나이 추정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아브라함 시대는 1800년, BC 1800년, 2000년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 시대인 거는 100년이 1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는 창고가 되는 거고요. 근데 애굽은 특히 365일 그대로 썼습니다. 그거는 나도 문헌을 찾아보면 애굽은 몇천 년, 그 세기 때부터 수략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7월 1일을 잡고 그때 태양 옆에 큰 별이 떴기 때문에 그 나이수를 기준으로 다음 나일강이 범람한 시기가 딱 365일인데 그래서 그 1년에 잡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년 말했다가 400년 말했다가 또 900년 말했다는 거는
그 실제로 있은 공을 하나 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꾸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다음에 이제 그 땅에 있을 동안에 그 어떤 형태가 있나 추위와 더위가 있었고 여름과 겨울이 있었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고 이제 노아 홍수 뒤에 하나님이 무지개 내리면서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노아한테 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물을 먹고 채소같이 뭐 해라 이런 이야기 피체로 묻지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다음에 또 이제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마 안 죽게 만들었겠죠. 안 죽게 만들었고 그 있는 채소 가지고 충분히 영양 보충을 다 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죄가 들어가 나서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게 왔죠. 죽음이 왔으면 우리가 당장 죽음이라 생각하면 바로 이거 100년 바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1000년 동안 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번성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그 통증을 줬죠. 애써서 일하고 페인풀 토일이라고 진짜 아픔을 가져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자들한테는 산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순간 이제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막 편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이게 온갖 고통과 스트레스에 쌓이면서 이 생명을 자꾸 단축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즐겁게 하는 게고 애를 써서 일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들 그 통증이라는 게 들어오게 나서부터 결국 우리 몸은 더더욱 쇠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내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그냥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100년,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900년 동안 평균 수명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구가 지금 우리가 지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태양이 저래 있고 왼쪽에 7월달이죠. 7월달에 있으면 해가 빨간 선이 길죠. 높게 떠고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이고 23.5도로 기울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1월달에 뭐 위에 선이 짧죠. 그거는 해를 우리 북반구에 있죠. 그래서 해가 적게 받고 낮게 뜨기 때문에 추위를 이제 아까 말한 더위와 추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기울어져가 있습니다. 기울어져가 있는데 이래 바로 서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바로 서 있다는 생각은. 그 만약에 이제 지구가 바로 줄에 서가 있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낮과 밤의 기온이 똑같고 온도가 일정합니다. 아주 온도가 일정해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일정 온도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백야 현상 사라지고 계절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지난주에 무슨 그 람플란드인가 핀란드에 백야 현상 있는 걸 봤는데 하루 종일 해가 안 지고 해가 질라 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래서 그 백야 현상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에서 그 우리가 이제 봄 같은 온도라 생각하면 20도 내겠죠. 그러니까 낮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다음에 햇빛은 쨍쨍했는데 온 아파트하고 차에 서리가 다 깼는데 밖에 온도를 살을 첩초했는데 따뜻하다. 이 온도 정도가 그 시대에 안 됐겠나 생각이 추정합니다. 그만큼 습도는 엄청 높고 그 다음에 그 온도는 편안하고 온도 변화는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환경이 그랬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을 조리 이제 그려놨지만 이래 태양을 그리잖아요. 이래 그렸는데 이 지금은 저 크기하고 비슷하다 했지만 지구는 사실 이 태양이 있으면 얼마나 크긴가 하면 이거단 말이야. 이게 이 지름으로 108배고 질량으로 보면 33만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기는 지구가 이것밖에 안 돼, 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태양의 존재가 엄청 크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 지금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지구가 이제 크게 그리면 바로 서가 있고 이게 적도가 있는데 우리가 땅이 이제 이 땅이 이제 이거 우리가 지중해가 한 20도 정도 위에 올라가 있죠. 이게 땅이 요 위에 이렇게 모아져가 있다 생각하시면 어떻는가 이제 생각을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하늘 위에 수층이 있었댔죠. 이게 이래 말하면 이래 보호막이 하나 더 있었다고 말이죠. 이 보호막이 이제 태양에 이렇게 강력한 그 어떤 그걸 다 막아줬다 이 보호막이에요. 이제 그래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하늘 창이 있었다 했으니까 노아 그 시대 때는 그래서 그 온도가 일정하게 이 보호막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고 그거 살기가 좋고 우리 피부에 느끼고 그런 삶이하는 생명 이 사람들이
아마 덩치가 우리보다 아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쪼개는 영양 그 열매를 먹더라도 열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하나 먹어도 수분 섭취가 다 되고 영양 보충이 다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자연 현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 완전히 환경이 바뀐 건 아니고 노력하고 얼마든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한계 씨만 뿌리면 노력할 수 있는 그 단계 같으면 그때 인구가 번성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덩치가 우리보다는 아마 더 크고 또 저 보호막 때문에 하나 더 추정하는 거는 대기압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압이 높다는 것은 산소 포화도가 지금 우리는 질소가 80% 산소 포화도가 20%인데 저기에 산소 포화도가 한 25%인가 35%인가 40%가 되면 우리 몸 엄청 빨리 나아요. 우리 그 운동선수들이 고압생수 탱커에서 치료를 하잖아요. 금방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전부 다 고압생수 탱커라고 우리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 쪼개는 음식이 들어도 이게 100% 흡수를 다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엄청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커지고 동물들도 커지고 다 커졌겠죠. 전부 커진 상태로 변화합니다.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가인과 아벨에 있어가지고 양을 또 키웠죠. 그 양을 먹었냐 안 먹었냐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고 또 옷도 입고 하기 때문에 아마 양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가지고 와서 입었을 거기 때문에. 그 양은 또 특징은 그렇죠. 1m 앞을 못 보고 이 애들이 그거 못하죠. 그 사후 경직이 없다 그러죠. 죽을 때 죽는지도 모르니까 경직을 안 일으키고 고기가 부드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른 동물들은 우유죠. 지 죽으러 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기로만. 그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양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특징이 그렇다는 건 아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아마 제사 때 먹었냐 안 먹었냐 아마 먹을 수도 있다고 추정은 해봅니다. 근데 100% 얼만큼 먹은지는 전 알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 먹었다고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900살까지 갈 거냐 안 가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추정은 해봅니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등발의 그 크기에 계속 번성해라 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인구에서 아담과 이브에서 가와에서 출발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래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고 노아 시대까지는 다 950살까지 살죠. 근데 셈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600살에서 아르박사 그 아들이 내려갑니다. 셀레가 433세. 자꾸 그 다음에 이제 그 삶의 수준이 떨어지죠. 아까 겨울 있듯이 뭐가 있듯이 자꾸 떨어집니다. 연수가 수명이. 근데 에벨에 있을 때 벨렉이라는 사람인데 두 아들인데 벨렉과 욕단이 넣었는데 벨렉은 그 이름이 이제 그 땅이 갈려졌다고 이야기. 근데 우리가 전부 다 해석하기로는 그때 다시 이제 바로 다음 장에 그 발베타 산거기 나오기 때문에 언어가 갈려졌다고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어 원문에는 땅이 갈라졌다고 돼서 얼스가 달라졌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땅이 아까 좀 뭉쳐져 있는 가운데 있는 땅이 그때부터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 때부터 그 연수가 200세로 떨어집니다. 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큰 동물들은 아마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 모든 큰 동물은 자연 환경이 발달해서 안 좋아지면서 전부 다 아마 죽지 않았거나 이제 모든 공룡 같은 게 다 죽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저쪽에 가운데에 20도 있는 걸 워낙 모이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중동 지역 거기가 그 화석이 발견 제일 많은 게 아마 그 엄청난 사람 그 동물하고 안 죽었겠나 이제 그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확답은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 두 아들 중에서 욕단은 동쪽으로 갔더라.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 사람을 욕단에 수종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까지 해가지고 이제 120살까지 들어옵니다. 요셉도 그때 110살까지 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왜냐면 나이는 이제 그 정도는 알면 됐고 그 다음부터 아까 말했죠. BC 20 기원 전후에 우리 애국 사람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 70명 갔다가 200만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구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이 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이제 BC 1000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나라의 순서입니다. 조 나라부터 생겼을 때부터 계속 큰 정쟁 터지고
뺏기고 그 노예로 가고 황토화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수명이 전부 다 20세, 30세 그 근처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날은 더 심하게 작동했죠. 우물이 그때는 그 삐등하고 똑같은 물리하고 거기다 다 말 안 듣는 데는 다 독여 넣어가지고 다 항폐화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나라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다 지배를 하죠. 중공동 전부 다 지배한다. 로마는 특히 근데 로마는 저쪽 북쪽 그 게르만 쪽은 지배를 안 합니다. 그거는 땅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배를 안 합니다. 그거는 동토, 아예 추운 땅이기 때문에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로마는. 그래서 지중해 근처로 싹 다 제국합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세요. 동서로마가 제국 분리되고 서로마가 다시 멸망하고 서로마가 멸망하니까 신성로마 제국이 프랑스 프랑코 왕국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에 이슬람이 생기죠. 이슬람이 생기면서 전파 속도가 빠르죠. 그 다음에 동서교회가 분리되죠. 셀주크 투르크가 중앙아시아에서 와서 모든 이슬람 지역을 다 통일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1971년에 예루살렘에 정벌하죠. 그 다음에 이거 예루살렘에 점령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동서교회가 분리됐으니까 그것 교황은 통합시키려고 하고 영주는 땅 넓히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은 동서 무역로를 합법화하려고 농부들은 그 자유롭게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징기스칸 백년정제 이제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패스트라는 거는 아시겠지 찌한테 다 옮겨오는 병인데 벼룩한테 옮겨오는 거죠. 이게 원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 개도 죽이고 고양이도 죽이고 다 죽였답니다. 그런데 더 창궐했죠. 전부 다 중세 시대에 봉건 시대에 건물은 잘 지었는데 아니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놨답니다. 그 모든 거는 비 오면 막 도로가에 막 골목길에 버렸답니다. 2층에서 또 똥오줌 우리 요강 버리듯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힐 신고 다니고 이제 그래 됐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거 특히 이제 조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그걸 많이 안 죽었다면 유대인들은 들어갈 때 손발 씻고 뭐 또 뭐 전염병 생기면 격리를 시켜 놓으니까 유대인들은 막 퍼지는 속도가 훨씬 많이 줄었다 합니다. 근데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 한 6천만까지 죽었다니 그 엄청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인구가 회복된 한 300년 지나서 회복됩니다. 그만큼 패스트가 큰 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가 또 폐렴으로 인해서 옮긴다고 또 공기로 옮긴다고 또 질병이 거기에 드니까 사람도 이제 목욕탕에도 안 가고 목욕시킬 때 그 전기가 다 전염시킨다 해가지고 목욕도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랬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50년대 오스마투르 터키가 동로마를 다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탄불 거기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무역로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에 넘어갑니다. 버지니아주로 이제 또 식민지 삼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독립 일으키고, 프랑스 혁명 이런 하면서 계속 전쟁의 역할을 하다가 6.25 전쟁까지 이러면서 조까지 평균 수명이 전부 다 50세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욕심 때문에 그 결론을 말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관계 우리가 이제 사랑을 회복됐으나 이게 2000년 동안 전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서 대제국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력이 다 사라지고 땅도 항폐화되고 먹거리가 다 없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먹거리 탄수화물도 부족한데 단백질 먹는다는 거는 근데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 오로지 먹는데 목숨을 걸고 이러면서 땅을 넓히고 남자들은 오로지 땅 넓히는 데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살아가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역사는 그리 일어났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6.25 참전했던 할아버지 계셨는데 그분도 옛날에 강원도에서 인민군에 갔다가 절벽에서 막 모라가 총 쏴가지고 다 죽였던 그 트로마 때문에 계속 지금도 꿈속에서 나타나고 그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걸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못 벗어나니까 할아버지가 결국 얼마 있다가 또 하여튼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거고 사람한테 치명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은 이제 스케줄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 스케줄이랑 일주일 스케줄이랑 한 달에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소풍 간다면 그 소풍도 스케줄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억지로 움직이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건강과 취미 이런 거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애써서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애쓰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게 우리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쓰임 받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좋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제 준비하면서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생각하는 것이 생길 이 말은 아시겠죠. 먹는 것 중에서도 이제 단백질 중요하고 하여튼 움직여야 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 생각은 하잖아요. 말씀도 듣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치매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에서 조금 같이 움직이고 같이 또 잘 드시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쉬고 하시면 아마 그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아주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